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시국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에 갔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김 지사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고 강원도청은 연가 신청이 뒤늦게 처리됐다고 그 당시 해명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 해명마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일 강원도에는 2건의 산불이 있었고 홍천 산불은 2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 지사는 근무 시간까지는 30분 정도 남은 오후 5시 반쯤 골프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강원도청은 김 지사가 신청했다는 연가서를 내밀었습니다. 당일 구두로 연가를 신청했는데 비서실이 빠뜨려 뒤늦게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김 지사는 연가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근 시간 30분을 가지고 조퇴를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MBC의 이제 보도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그 30분이 이런 이제 법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니까 김 지사는 연가를 다시 지우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뒀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청이 타인의 연가 신청을 마음대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근무지 이탈이 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담당 직원이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그런 허위의 연가 신청을 했다면 그것도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행위가. 취재진은 김 지사 자신이 신청하지도 않은 연가가 작성된 데 대해 강원도의 입장을 물었지만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범죄정보 수집 과정에서 한 사업가의 구형 휴대전화를 입수해 내부 정보를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된 영월의 경찰관 2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사업가가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한 스마트폰은 개인정보법이 정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범죄 정보를 수집하던 영월의 경찰관 2명, 지역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사업가 강모 씨의 중고전화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리점주를 통해 해당 전화기를 입수했다 날벼락을 맞습니다. 검찰이 이들 경찰관 2명과 대리점주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강 씨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영장은 기각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1심 재판. 법원은 1년 만에 강 씨가 대리점주에게 스스로 준 옛 휴대폰은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라 할 수 없다며 대리점주는 물론 휴대폰을 넘겨받은 경찰관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고 2년 4개월간의 심리 끝에 2심 법원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대리점주를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씨가 건넨 휴대전화는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가 아니며 대리점주는 정보 처리 업무를 위해 강 씨 휴대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업무와 관련돼서 취득한 정보만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업무 처리와 상관없이 다른 영역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까지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거든요. 정보경찰이 대리점주의 개인정보법 위반을 사실상 사주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지만 첫 관문인 대리점주가 무죄인 만큼 경찰들의 혐의는 논할 필요조차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해당 경찰관들이 강 씨 휴대폰에서 일부 자극적인 영상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정보를 기사화한 국내 언론사들은 잇따라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박귀남 양구군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건립과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금융기관과 함께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섭니다. 강원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가운데 직접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대면 편취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1,000만 원 이상 인출 고객의 범죄 피해가 의심될 경우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난해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 760건 가운데 63%가 대면 편취형 범죄였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양양공항에 관광 전세기를 보내는 항공사에 공항 사용료를 일부 면제합니다. 이번 혜택은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적용되며 외국인 탑승 비율이 50% 이상인 항공편에 착륙료를 면제합니다. 또 외국인 관광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도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매년 2배가량씩 증가해 5년 만에 1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5년 동안 모두 45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의 절반 이상인 25명이 숨지는 등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교육청이 2가지 특례의 법안 통과에 주력합니다. 도교육청이 제안한 특례 14개 중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반영된 특례는 8개로 이 가운데 5개 특례에 대해 정부가 신중 검토, 나머지 3개는 이견 없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힌 5개 특례 가운데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에 도지사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양양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특례의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노선 조정 권한과 감사 등 감독권을 갖게 되고 버스 사업자는 노선 영업권과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게 됩니다. 오늘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통과하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와 대학을 한 공간에 통합한 형태인 원주 산학융합지구가 문막 반개산업단지에 들어섭니다. 원주 산학융합지구에는 국도 12등 307억 원이 투입되고 내년 2월 준공되면 교육연구시설과 산학캠퍼스관을 중심으로 40여 개 기업과 대학의 학과 3개가 이전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고용이 선순환하는 형태를 목표로 하는 원주 산학융합지구는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 3년 만에 착공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명품 오일장으로 평가받는 정선 오일장이 정식 개장해 11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정선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봄철을 맞아 나들이 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선 오일장 개장을 계기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산나물이 출하되는 시기인데다 정선 아리랑 열차와 강릉선 KTX를 연계한 시티 투어 버스가 운행을 시작해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아지면서 부화 시기가 빨라진 외래 해충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외래 해충 부화 시기가 1, 2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자 예찰 강화와 동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와 꽃매미는 춘천의 경우 5월 초중순, 갈색 날개 매미충은 5월 하순으로 부화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갈색 날개 매미충은 460헥타르, 미국 선녀벌레는 693헥타르, 꽃매미는 55헥타르에 발생해 복숭아, 포도, 인삼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32곳에 국비 595억 원을,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8곳에 국비 14억 원을 투자합니다. 철원 화지마을 지화자 등 주거지 지원형 5곳, 속초 화채락 설악화채마을 등 우리 동네 살리기 4곳, 홍천 주민생활 복합허브 조성사업 인정사업 1곳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군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연계해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스마트 축사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6억 원을 투입합니다. 스마트 축사는 축사 시설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PC나 모바일을 통해 온도와 습도 등 축사 환경을 살피고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축사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예비 신청 농가를 상대로 컨설팅을 해 5개 농가에 18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8억 원은 추가 신청을 받아 대상 농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18개 시군과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추진합니다. 이번 컨설팅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과 회, 냉면 등을 취급하는 220개 업소와 군부대 집단급식소 17곳에서 진행합니다. 식재료 입고부터 보관, 조리, 배식 등 단계별 위생 상태와 오염 가능성을 진단평가하고 순간 오염도 측정 장비와 간이 키트를 이용해 과학적 오염도도 평가하며 조리 종사자에게 식중독 예방 교육도 실시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파란 사다리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파란 사다리 사업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대학생을 선발해 해외로 연수 파견을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미국과 호주로 연수를 가고 강원권역 대학생은 60명을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19일까지 강원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원 세계살림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우리나라 산림 녹화의 성공을 알리는 전시관인 산림평화관을 조성합니다. 조직위는 우리나라 산림 녹화 기록은 국토 전체가 헐벗었다 성공적으로 복원된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시관에 조선시대부터 관리하고 보존했던 산림의 역사는 물론 한국전쟁을 지나며 황폐화된 산림의 모습, 1970년대부터 10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은 이야기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 집중 제거에 나섭니다. 올해 가시박 제거 사업은 평소 출입과 접근이 어려웠던 제한 구역까지 작업 구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시박 제거단 참가자들은 생태계 교란 식물의 종류와 제거 방법을 안내받고 가시박 제거 키트를 제공받습니다.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자원봉사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제 빙어축제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144억 9,68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제군 문화재단이 발표한 축제 평가 연구 용역을 보면 방문객 20만 4천 명이 축제를 다녀갔고 1인당 평균 지출액은 7만 1,000원이었습니다. 방문객 연령은 40대가 33.9%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 함께 온 경우가 78.9%였습니다. 축제장의 즐길거리와 먹거리는 좋은 평가를 얻은 반면 농특산물 등 판매 물품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